자, 이제 마지막이제 290쪽 속도와 거리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고, 일단 우리 먼저 수투에서 나왔던 것도 그대로 또 나오겠네. 왜냐면 함수가 이제 다를 거니까. 똑같이 290쪽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피의 시각 t에서의 속도를 vt라고 하고, 시각 a에서의 위치가 x0일 때 어떤 시각 t에서의 점피의 위치는 처음 위치에다가 플러스 x0고 처음 위치, 그 다음에 처음 위치일 때 뭐 시각 인테그랄 a에서부터 t까지 vt dt.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였고,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였잖아. 그러니까 거꾸로 뭐다? 우리 이 속도 vt를 적분하면 위치를 나타내는 식일 건데, 내가 어떤 시각 t에서의 위치는 처음 위치 플러스 그 옆에 거, 이제 그 옆에 게 뭐냐면 위치의 변화량, 이제 밑에 옆에 거는 0초부터 예를 들어서 a초부터 뭐 t초까지 위치의 변화량, 처음에 위치에다가 위치의 변화량을 더해주면 되겠고, 이제 두 번째 거는 시각 t는 a에서 b까지 점피의 위치의 변화량은 a부터 b까지 적분해주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실은 이런 거 있지. 그림으로 이제 그림이 좀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이야. 여기가 3이고 여기가 정적분 값은 음수로 나오잖아. 밑에 있으니까 x축 밑에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 마이너스 2라고 해보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위치의 변화량, 예를 들어서 위치의 변화량은 얼마? 1. 즉 그냥 정적분 값이 위치의 변화량이고, 그 다음에 시각 t는 a에서 b까지 점 p가 움직인 거리, 위치의 변화량. 그러면 이제 우리 과학에서는 물리는 변위라고 했잖아. 변위. 그 다음에 움직인 거리는 얘는 양의 방향, 처음 운동 방향으로 산 만큼 갔고, 얘는 반대 방향으로 간 거네. 위치의 변화량이 음수가 나왔다는 거는. 그러니까 움직인 거리를 구할 때는 어떻게 한다? 절대가 씌워서 한다. 그러니까 이거를 뭐 양의 넓이로 바꿔서 2로 해서 요거 둘이 더해주면 되지. 그거를 식으로 표현하면 왼쪽 81쪽에 나와 있는 그 세 가지 형태다. 수투에서도 이미 이런 거 이제 했으니까 옆으로 와서 124번. 얼른 간단하게 원점에서 출발해요. 항상 처음 위치 원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피의 시각 t에서의 속도가 vt가 코사인 파이 t 이거네. 다음을 보시오. 시각 t에서의 점피의 위치. 그치? 그러면 시각 t에서의 점피의 위치는 처음에 원점이라고. 처음 위치 더하기 인티그랄 0부터 t초까지, t에서의 점피의 위치니까 t초까지 vt dt 코사인 파이 t dt 이거 계산해주면 되고, 코사인 파이 t 적분하면 뭐다? 요거니 코사인 적분하면 뭐야? 사인 파이 t 쓰고, 요게 1차식이라고. 파이 t는 역수 파이분의 1.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고, 다음 시각 t가 2에서 3까지 움직인 거리. 2번 t는 2초에서 t는 3초까지 움직인 거리. 위치의 변화량이 아니라 움직인 거리라고. 그러면 인티그랄 2부터 3까지 절대값 움직인 거리니까, 그 다음에 vt dt 코사인 파이 t dt 이렇게 하면 되고, 자 내가 2부터 3까지 넣을 거야. 여기서 2부터 3까지. 그럼 이 그래프를 먼저 생각해 보면 되지. 코사인 파이 t는 2부터 3까지 넣을 거니까, 그러면 주기가 얼마냐? 코사인이 주기가 2파이잖아. 그거를 파이로 나누니까 주기가 2. 그럼 코사인이니까 여기가 2. 4 이렇게. 근데 2부터 어디까지? 3까지.
이거를 절대값 씌워서 할 거니까 여기 부분은 음수잖아. 그러니까 얘를 양수로 만들어주면 되는데 어차피 그냥 코사인 그래프도 대칭성이 존재하니까 요거 하나 넓이 구해서 뭐 하면 돼? 2배 해주면 되지. 그럼 요거 하나 넓이는 결국 요거 하나 넓이가 똑같잖아. 이걸 굳이 2, 3으로 하는 것보다. 그래서 이거를 0부터 이게 얼마냐? 2분의 1이냐? 2분의 1까지 코사인. 이거 뭐 절대값인데 여기 양수니까 그냥 요렇게 해도 상관없대. 여기다가 2배 해주면 되겠네. 산수 계산을 한번 해보시고, 아니면 거기 그냥 여기서부터 2부터 얼마야? 2.5까지는 그대로 적분, 그 다음에 2.5부터 3까지는 부호한 데서 적분 이렇게 해줘도 되고. 어차피 코사인 이 그래프 자체가 이렇게 대칭성이라든가 이런 어떤 주기성, 요 모양하고 모양하고 똑같으니까 넓이 하나 구해서 뭐 곱하기 2 해주면 되겠네. 야, 너는 전화외화 뭐다? 전화 안 왔어? 앞에 보고는 다 했어? 다 했다고? 다 했어? 구분 부족법이 뭔지 알아? 입체도형의 넓이가 있어? 일단 뒤로 넘어가고 292번. 자, 이제 우리 수투에서는 직선 운동, 그러니까 뭐 수직선 위에서의 운동만 다루는데 여기 보면 평면 위의 운동을 다루네. 수투 할 때도 평면 위에서의 움직임 거리 할 때 해봤대. 우리가 좌표 평면 위를 움직이는 점피의 시각 t에서의 위치, 위치가 x, y 이렇게 주어지네. 우리 이제 이거는 벡터를 배운 사람이 조금 더 이해가 쉽다 그랬잖아. 위치를 이제 평면 운동이니까 방향까지 알려주기 위해서 어떤 숫자와 방향을 동시에 나타낼 수 있는 게 사실 이제 화살표라 그랬고, 크기와 방향을 동시에 나타낼 수 있는 게 화살표라 그랬고, 그 화살표를 원점에서부터 그 화살표의 위치, 그거를 이제 뭐냐, 화살표로 이게 우리가 이제 벡터라는 거는 크기와 방향을 나타내야 되고, 크기와 방향을 나타낼 수 있는 게 화살표라고 그랬고, 그 화살표의 시작점을 원점으로 딱 갖다 놓으면 그 화살표를 하나의 어떤 종점이라고 해서 어떤 하나의 이렇게 좌표로 나타낼 수 있고, 그래서 위치라든가 그 다음에 속도 이런 거는 우리가 좌표로 저렇게 나타낸다고. 이제 자세한 거는 뭐 기하를 선택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면 되고, 우리는 이제 일단은 위치를 어떤 순서상으로 나타내고, 그 다음에 그 x, 위치의 x가 ft, y는 gt일 때 우리가 위치를 미분하면, 저기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라 그랬잖아. 맞냐? 그래서 속도는 뭐 한 거야? 이걸 미분한 거. 뭐 예를 들어 시간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순서상으로 이렇게 나타내면 이게 속도를 나타내는 어떤 벡터, 그러니까 속도를 나타내는 식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럼 우리가 밑에도 이제 마찬가지지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평면에서 내가 움직인 거리를 보고 싶어. 움직인 거리. 그러면 아까 뭐를, 움직인 거리는 뭐를 하면 되냐? 속도에 절대값 씌워서, 움직인 거리는 속도에 절대값 씌워서 a부터 b까지 뭐 이렇게 접근하면 되네. 됐냐? 그럼 속도에 절대값을 씌웠어. 속도에다가 절대값 씌웠어. 속도에다가 절대값을 씌우면 뭐가 되는 거야? 속력이 되는 거지. 속력. 속도에 절대값 씌우면 속력. 그러면 속력은 우리가 이게 이제 속도를 나타내는 거면, 예를 들어서 뭐 여기가 3,2야. 그러면 이 3,2의 크기는 원점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르는 거리니까 똑같이 원점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르는 거리다라고 생각해서 이거 제곱 플러스 dy dt 제곱에 루트를 씌우면 이게 뭐 속도의 절대값을 씌운 거야. 그래가지고 a부터 b까지 뭐하면 적분해주면 그게 움직인 거리라고. 그래서 우리 292쪽 뭐라고?
다시 이제 정리를 하면 평면 운동은 x축 방향의 운동도 있고 y축 방향의 운동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x축 방향의 위치를 x는 ft라고 주어지고 그다음에 y축 방향의 위치를 y는 gt라고 이제 어떤 식으로 나오면 그때 우리가 속도를 구하는 게 미분에서 했잖아 앞에 위치가 나왔을 때 속도는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 미분하고 미분해서 순서쌍으로 나타내면 속도라 그랬잖아 됐냐? 그러면 여기 앞에 개념에 짬뽕해서 우리가 움직인 컬이다 그러면 속도에다가 절대값 씌워서 적분하면 되고 속도에다 절대값 씌웠다는 의미는 뭐를 구하는 거라고? 속력을 구하는 거고 그럼 속력이라는 거는 속도의 어떻게 보면 이제 크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속도를 나타내는 점까지 원점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즉 투점사의 거리 그러니까 여기 속도식을 구하고 원점에서부터 속도까지 거리 요 거리를 구해서 A부터 B까지 이게 속도라고 되는 속도의 절대값 여기 밑에 식이 그래서 우리가 좌표 평면 위를 움직이는 점P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X는 FT, Y는 GT라고 주어질 때 내가 움직인 거리를 구하고 싶다 A에서 B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 인티그랄 A에서 T까지 속도에다가 절대값 씌우면 된다고 그러면 속도에다 절대값 씌워야 되니까 일단 속도를 구해야 되고 그 속도는 위치를 미분한 식을 순서쌍으로 나타낸 거고 그 순서쌍에서 나타낸 식에서 원점에서 여기까지 거리 그게 이제 속도니까 속도의 크기 즉 속력이니까 원점에서부터 여기 식까지 이르는 거리 이놈 제곱 플러스 이놈 제곱이다 루트를 씌우고 그 식을 A부터 B까지 적분해주면 된다고 옆으로 와서 이제 이거는 공식처럼 아무 계산하면 되니까 옆으로 와서 293쪽 125번 위치가 나왔어. x는 sin t 빼기 2 코사인 t 그다음에 y는 코사인 t 그다음에 플러스 2 sin t 이렇게 자 시각 t는 0에서 파이까지 점 p가 움직이는 거리를 구해봐라. 점 p가 움직이는 거리를 구해봐라. 그럼 먼저 뭐 구하라고? 움직이는 거리를 구하려면 속도에다 절대값 씌우는 것, 즉 속도가 필요하다고. 그럼 속도는 위치를 미분하고 자 이거 미분 범준이 코사인 t 미분이요 지금 코사인 t 플러스 2 사인 t 플러스 2 사인 t 컴마 이거 미분 마이너스 사인 마이너스 사인 t t 플러스 2 코사인 t가 뭐라고? 속도라고 그러면 그거의 절대값 즉 속력은 원점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르는 거리가 속력이라고 루트에 코사인 t 플러스 2 사인 t의 제곱 플러스 요거 마이너스 사인 t 플러스 2 코사인 t의 제곱 이 속력을 0부터 바꾸면 초 파이까지 이거 계산해라 이거네 계산은 어렵지 않으니까 해보면 되겠고 뒤로 넘겨서 오늘 뭐 특별하게 공식 암기하고 개념만 살짝 이해하면 함수가 이제 아까 우리 초월함수로 나온다 했으니까 그렇게만 이제 생각해보면 되고 자 그러면 이런 거요 쉽게 생각하면 어떤 이런 평면 운동이 있어 이렇게 움직여 어떤 물체가 근데 이 물체를 어떻게 기술한 거냐면 X축 방향으로 움직이는 식을 X축 방향으로는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는 어떻게? Y축은 TT라고 했잖아요. 위아래로 방향으로는 이렇게 움직인다. 그러니까 X축 방향으로 움직이는 어떤 식을 X의 위치를 써주고 식으로 그 다음에 뭐요? Y축 방향으로 움직이는 식을 y는 GT라고 이제 써준 거지. 어떤 평면 운동을 저렇게 이제 나타낸 건데, 평면 운동을 저렇게 나타낸 건데, 이게 x 좌표하고 y 좌표의 관계식을 한 방에 나타낼 수 없어서 x 좌표 따로, y 좌표 따로, 즉
매개변수 t라는 매개변수를 이용해서 나타낸 거잖아. 쉽게 생각하면 뭐냐면 얘가 지금 y는 fx라는 어떤 곡선 위를 움직인다라고 해봐. 이게 y는 fx라는 어떤 곡선이야. 이거 위를 움직이는데 이거를 x축 방향 움직이는 걸 따로 y축 방향 움직이는 걸 따로 매개변수 t 시간이라는 변수로 따로따로 나타낸 거라고. 그러면 그 따로따로 나타낸 거를 x하고 y하고 관계식을 구할 수 있었어. 하나의 식으로. 그러면 이렇게 하나로 나타낼 수도 있잖아. 하나로 나타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자 시각 A일 때 예를 들어 점이 여기 있었어. 시각 B일 때 점이 예를 들어 여기까지 움직였어. 그래서 A에서 B까지는 물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움직였다고 해보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 전체적으로 이 곡선에서 A에서부터 P까지 나타내는, 즉 A에서부터 P까지의 물체가 어떻게 움직였냐, 그 움직인 거를 이렇게 나타내는 거고, 그 움직인 거리는 결국 X는 A에서 X는 P까지 곡선, 이 곡선이 나타내는 곡선의 길이네. 그래서 우리 294쪽을 보면 곡선, 어떤 곡선을 X좌표 따로 Y좌표 따로 나타낸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어떤 곡선 X는 FT, Y는 GT의 겹치는 부분이 없을 때 길이 L은 다음과 같이 구한다. 그래서 어떻게 구한 거요? A에서 P까지 루트의 TX DT의 제곱. 그러니까 뭐냐? 속도잖아, 속도. 속도의 절대가 쉬운 거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뭐야? 움직인 거리다라고 생각하는 거라고. 그냥 곡선을 따라서 그 물체가 어떤 뭐 평면 운동을, 그러니까 평면 운동을 이렇게 따로따로 해서 이렇게 이제 기술했던 거를 곡선으로 갖고 와서 곡선에서 겹치는 부분이 없을 때 A서부터 B까지 어떤 물체가 움직이는 거리가 결국 그 곡선의 길이하고 똑같을 거다라고 해석한 거라고. 그러면 우리가 곡선을 어떻게 나타낸 거라고? 매개변수 t를 이용해서 한마디로 x방향 이렇게 y방향 이렇게 나타낸 거니까 그냥 똑같이 물체가 저기서부터 저까지 움직인다라고 생각하고 루트에 ft를 미분한 거 제곱 gt를 미분한 거 제곱에 a부터 p까지 이러면 곡선의 길이라고. 됐냐? 여기까지? 자, 그러면 x하고 y하고 관계식을 찰해서 이렇게 y는 fx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잖아. y는 fx 이렇게 보통 곡선은 이렇게 나오잖아. 매개변수로 안 나타내고. 그럼 곡선이 이렇게 나왔어. 밑에 2번 곡선 y는 fx의 길이는,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 y를 x에 관한 식으로 썼어. y는 fx 이렇게. 이거를 이제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양함수로의 표현이라고 했지. y는 이렇게 쓰면 양함수라고 했지. 저렇게 곡선을 y는 이렇게 딱 써주면 x좌표가 뭐냐? x제. x좌표는 그냥 x다라고 쓸 수 있지. 그러니까 여기 봐봐. x는 ft, x가 어떤 t에 관한 식, x 뭐 y가 어떤 t에 관한 식 해서 이 t는 해서 두 개 여기 같다 하면 x하고 y하고 관계식이 나오는 거야. 근데 x하고 y하고 관계식을 바로 이제 쓸 수가 없는 어떤 그런 형태면 x를 어떤 매개변수 t로 따로 y를 따로 써준 거고, 두 개의 관계식이 딱 나왔어. y는 fx라고. 그러면 이럴 때 곡선의 길이는 x는 그냥 x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 곡선의 길이는 인티그랄 a에서부터 b까지 여기 x 미분하고, 이거 미분하면 얼마냐? 1이잖아. 1. 1의 제곱은 1. 그 다음에 요거 미분해서 제곱. 그리고 제곱에 루트 씌운 다음에 dx가 하면 된다고. 거기 인티그랄 a부터 b까지 루트 1 플러스 f 프라임 x의 제곱 dx. 그러니까 크게 이제 생각해서 내가 곡선의 길이를 구할 거야. 그럼 그 곡선을 두 가지 형태로 주어질 거다 그 말이라고. 매개변수를 이용해서 x는 뭐 y는 뭐 이렇게 주어지기도 하고, 또는 x와 y하고 관계식을 이제 할 수 있으니까 y는 x 세제곱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주어지기도 하고, 두 가지 형태로 주어지고, 첫 번째는 그냥 어떻게 생각하면 된다고? 평면 운동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냥 곡선 위를 움직인다라고 생각해서 인티그랄 a부터 b까지 속도의 절대값 dt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곡선이 양함수 형태 y는 fx 형태로 주어지면 따로 공식을 외우려 하지 말고 y는 fx 형태로 주어지면 x는 그냥 x구나 라고 생각해서 x는 x구나 라고 생각해서 인티그랄 a부터 b까지 루트에 이놈 미분하면 항상 1이잖아. 그러니까 1 플러스
1 플러스 루트의 요놈 미분 f 프라임 x를 제곱하고 dx 해주면 되네. 그러니까 이거는 공식만 알면 되고 그 공식을 앞에 했던 개념들이니까 쭉 뭐냐 뭐씩 읽어보면 공식 뭐 그대로 어떻게 나오는지를 바로 알 수 있네. 그래서 295쪽에 이제 126번을 보면 자 x를 1번 x를 5 플러스 사인 t 그 다음에 y를 1 마이너스 코사인 t 이렇게 주어졌네. 그랬을 때 0부터 2파이까지의 곡선의 길이를 구하래. 그럼 어떻게 하라고? 인티그랄 0부터 2파이까지 루트에 요놈 미분에서 제곱. 그럼 뭐냐? 코사인 t냐? 맞아? 네. 플러스 요놈 미분의 제곱. 제곱이니까 뭐 부호 상관 안 해도 되지. 그럼 뭐야? 사인이냐? 요거냐? 네. 그럼 이게 얼마야? 1이잖아. 사인 제곱 t 플러스 코사인 제곱 t. 그럼 1 dt. 그럼 1 적분해서 t 0부터 2파이요? 네. 그러면 2파이 빼기 0이니까 답은 2파이가 되겠고. 다음으로 2번 어떻게 주어졌다고? y는 하고 주어졌네. 2번 y는 8분의 1 x의 제곱 빼기 ln x 그다음에 1부터 x는 2까지 1부터 x는 2까지의 곡선의 길이를 구하라고. 곡선의 길이는 1부터 2까지 루트에 x는 x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x 미분하고 1 플러스 y 미분하면 뭐? 아니 미분하면 뭐야? 이거 미분하면 4분의 1x 마이너스 x분의 1 제곱 이거네? 그러면 이건 뭐냐? 16분의 1 x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이 곱하면 2배니까 2분의 1 그럼 플러스로 바뀌냐? 여기 마이너스 2분의 플러스 1이니까 그 다음에 dx 제곱인데 어차피 그럼 얘는 4분의 1 x 플러스 x분의 1 전체의 제곱 이렇게 바뀌겠네. 네. 이렇게 여기까지. 근데 저 범위에서 얘는 무슨 수요? 양수잖아. 그러니까 그냥 요거로 나오겠지. 됐냐? 그럼 이거 적분 8분의 1x의 제곱 플러스 ln x. ln 이제 절대값 x 여기 이 범위에서 다 양수 있거든. 뭐 x는 상관없네. 이렇게 상식해서 한번 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문제는 이 정도 했고 나중에 이제 다른 유형서를 보면 조금씩 이제 뭐 응용이 돼 있을 거고 여기는 그냥 개념만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290쪽부터 그냥 이렇게 공식이니까 수투에서부터 나왔던 공식이니까 외울 것 딱 외우고 그 다음에 함수가 이제 초월함수로 나올 거고 그 다음에 평면운동에서 움직인 거리도 그냥 어차피 개념은 똑같다고. 개념은 똑같은데 이제 주어진 식이 평면운동이다 보니까 하나의 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두 개의 식으로 나온다. x 따로 y 따로. 그러니까 거기서 속도를 구하고 속력을 구하고의 개념 그게 이제 조금 이제 원밀히 따지면 좀 그 벡터 기하의 개념이 조금 들어가지만 뭐 우리가 아예 그거를 배워야지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니니까 그냥 위치를 미분해서 순서쌍으로 나타내면 속도라고 그랬고 그때 속도의 크기 즉 속력을 구하려면 원점에서부터 그 속도를 나타내는 식까지의 거리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랬지. 그거를 이미 앞에 미분할 때 배웠다고. 그럼 그거 가지고 이제 거꾸로 적분할 때 앞에 우리 수트에 배웠던 290쪽에 나와 있는 개념하고 짬뽕 시켜서 그렇게 해서 이제 공식이 만들어진 거니까 그 공식을 이제 외워서 하면 되고 그러면 어차피 이제 평면 운동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움직인다 그거를 어떤 겹치지 않을 때 어떤 아까 여기 곡선 형태이다 곡선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 곡선에서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길이는 그냥 그렇게 운동을 할 때 A에서 B까지 움직인 컬이다라고 이해하면 된다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공식이 똑같잖아.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곡선이란 게 매개변을 이용해서 이렇게 x는 뭐 y는 뭐 이렇게 주어지기도 하지만 x하고 y하고 관계식이 이제 어떻게 구해져서 y는 fx 형태, 우리가 양함수라고 한다고. y는 fx 형태로 주어질 수도 있고 그렇게 주어질 때는 x는 x, y는 fx다라고 생각해서 여기 두 개로 주어진 거 똑같이 계산해서 공식 뭐 다른 거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똑같은 거라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공식을 또 뭐 움직인 커리를 구하는데 움직인 커리를 구하는 공식, 곡선의 길이를 구하는 공식을 까먹으면 풀 수가 없대. 또 다시 처음부터 또 해석으로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공식만 딱 외워서 해결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일단 교재에 나와 있는 유형은 이제 기본적인 거야. 다 내가 이제 응용하기 위해서 지금 다 문제들이 보면 기본들이었으니까 이제 이거 하고 나서 너네 이제 있는 교재 나중에 지금 시험 보는 사람들은 빨리빨리 응용 익혀야 된다 그랬죠. 유형도 딱 익히고 교재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시험 볼 사람들은 이 전반적인 흐름이라든가 공식이라든가 이런 것만 좀 기억하고 있다가 차근차근 뭐 유형 익혀서 해주시면 되겠고,